요즘 길 가다 보면 맨발로 걷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이죠? 이게 단순히 잠깐 지나가는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맨발 걷기가 정말로 기적 같은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험한 유행인지 그 과학적인 근거부터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수칙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아니, 그냥 신발 벗고 땅을 밟는 아주 간단한 행동이 어떻게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?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?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이건 그냥 새로운 취미 정도로 볼 게 아니거든요. 많은 분들에게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만성질환을 이겨내기 위한 어쩌면 좀 절박한 시도이기도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늘 날씨 좋네. 공원 한 바퀴 놀아볼까?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. 참여하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바꾸려는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, 무브먼트가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열풍의 한가운데에는 도대체 어떤 과학적 이론이 있는 걸까요? 이제 그 핵심 원리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바로 접지라는 개념인데요. 들어보셨나요? 맨발 걷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어싱, 우리말로는 접지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말 그대로 우리 몸을 땅이랑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. 전기적으로요. 그러니까 단순히 발바닥으로 흙의 감촉을 느끼는 걸 넘어서 지구라는 거대한 에너지원과 우리 몸이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그냥 걷는 건 물론 신체 운동이죠. 근데 맨발로 걸으면 여기에 두 가지가 플러스 됩니다. 바로 땅과의 전기적 연결인 접지 효과,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닥이 발바닥의 신경을 자극하는 지압 효과죠.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이게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3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걸 바로 승수 효과,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핵심 이론입니다.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. 지구는요, 거대한 배터리처럼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반면에 우리 몸속에서 염증이나 노화를 일으키는 나쁜 놈들, 이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거든요. 자, 이제 감이 오시죠? 맨발로 땅을 딱 밟는 순간 이 음전하와 양전하가 만나서 뿅 하고 전기적으로 중화되는 겁니다. 와,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우리 건물에 피레침 있잖아요. 그 무서운 번개를 안전하게 땅으로 흘려보내는 거요. 똑같습니다. 우리 몸에 쌓인 해로운 전기적 쓰레기, 이 활성산소를 지구라는 거대한 그라운드로 안전하게 쫙 빼주는 거죠. 자, 이론은 정말 그럴듯해요. 그쵸? 근데 그래서 진짜 몸이 박혀? 이게 중요하잖아요.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는지. 이제부터는 실제 연구 결과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실제로 여러 연구를 봤더니 꽤 흥미로운 변화들이 관찰됐어요. 첫째, 순환계, 피가 묽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거고요. 둘째, 신경계, 우리를 긴장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리듬이 정상화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염증, 몸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상처도 더 빨리 아물더라는 거죠.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라는 점입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이건 정말 놀라운 사례인데요. 무려 8개월 동안 낫지 않던 당뇨병 환자의 상처가 있었어요. 그런데 매일 딱 30분씩 접지를 했더니 단 2주 만에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보고입니다. 이게 접지가 가진 힘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죠. 마이너스 26%라는 숫자,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바로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가 끈적하게 뭉치는 현상이 이만큼 개선됐다는 뜻이에요. 적혈구들이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면서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원리죠. 물론이죠.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.
당연히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요. 이거 유사과학 아니냐 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. 자, 그럼 양쪽 얘기를 다 공정하게 들어봐야겠죠? 비판하는 쪽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. 그거 그냥 플라시보 효과다. 믿으니까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분 탓이다.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. 아니, 혈액점도 같은 물리적인 변화는 기분 탓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. 다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. 아직 대부분의 연구가 규모가 작거나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더 크고 확실한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.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의 결론은 딱 이겁니다. 맨발 걷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. 이걸로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. 하지만 우리 건강을 더 좋게 만드는 보완요법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.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? 생각 드시죠? 좋습니다. 그런데 효과를 보는 것보다 100배, 1000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안전입니다.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. 안전수칙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장소. 아무 데서나 걸으면 안 됩니다. 잘 관리된 흙길이나 모래사장 같이 안전한 곳을 고르세요. 둘째, 강도. 처음부터 막 1시간씩 걷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. 부드러운 곳에서 짧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. 셋째, 꾸준함.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. 마지막,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걷고 나면 무조건 발을 깨끗이 씻고 혹시 작은 상처라도 났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.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맨발 걷기가 약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. 절대로,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절대로 맨발로 걸으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. 달에 이미 족저근막염 같은 병이 있는 분들, 당연히 안 좋겠죠? 면역력이 약한 분들도 감염 위험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. 하지만 이 중에서도 단연코 절대 금기 대상은 바로 당뇨병 환자분들, 특히 당뇨발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. 왜 그럴까요? 당뇨가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요. 날카로운 걸 밟아 상처가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한번 상처가 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잘 낫지도 않고 끔찍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정말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발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맨발 걷기로 얻는 이득보다 그 위험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. 절대로 안 됩니다. 어쩌면 이 맨발 걷기 열풍은요, 단순히 건강법을 넘어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연결을 되찾고 싶은 본능적인 외침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과학적 근거와 안전수칙, 이걸 잘 기억하고 현명하게 접근한다면요. 어쩌면 맨발 걷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되찾아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에게 맨발 걷기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